예, 이항영의 뉴욕에서 서울 오늘도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미국 이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게 관심사고요. 28일이 휴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오늘인 거잖아요. 오늘 장을 열리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18일장이 안 열리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홍콩 인권법에도 서명했다는 얘기들도 외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나 영향력부터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은 원래 상원에서 만장일치였고요. 그렇죠. 하원에서 한 명만 좀 잘 안 해갖고 예. 이제 거의 뭐 만장일치 수준을 통과됐는데 이제 당연히 이게 뭐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사인할 줄 알았는데 일단 워싱턴이나 백악관 쪽에서 서명 안 할 가능성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전격적으로 잠시 전에 한 시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다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아시아 쪽이나 이런 데 분명히 영향이 있겠고 오늘 주시장 열리면 중국, 홍콩, 한국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 쪽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되었건 또 휴장이라는 얘기죠. 휴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장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여파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침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시장으로 보면 목요일 날 휴장이고요. 금요일은 반장만 열리기 때문에 실질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보다는 그에 따른 아시아라든가 오늘 오후에 또 유럽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영향 정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뭐 사실은 안 하고 말고 얘기할 거리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의회를 존중해서 해야 되는 건데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한 얘기도 아주 보니까 걸작입니다. 보면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원에 서명을 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장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의 기대감에 오롯이 시장이 좀 반영된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대 지수가 간단히 그냥 사상치 효과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 S&P 500은 무려 26번째가 되겠고요. 11월 들어서는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들어서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 이상으로 사상치 효과를 갖고요. 나스닥도 20번째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권법의 서명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지만 앞서 이제 이번 주 내내 얘기하셨던 미국의 투자 전략가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다 약간 첨언을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의 그런 미국과 중국에 관련된 뉴스가 그쪽에서 그런 쪽에 본류에도 펀더멘탈 중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뉴스도 아니고 하나의 노이즈다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은 숫자입니다. 결국 펀더멘탈 이익이 얼마만큼 좋아지냐,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냐,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다시 한번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더 반영된 것은 경제 지표들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한 주간을 얘기할 때 내구재 주문이 그나마 좀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때 제 입장에서 보면 월가 전문가들이 마이너스 0.8% 정도를 예측했었는데요. 상당히 의외로 좋게 나왔습니다. 플러스 0.6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플러스 0.6 이런 것 자체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숫자 모르셔도 되는데 0.6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번 주 바로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거의 이제 휴장 이런 주말에 있어봤자 거래가 있어봤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뉴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때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 주 이제 말이 되면 금요일 날 되면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게 있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에는 12월 2일 날입니다. 12월 2일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미국 시간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뭐가 발표되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ISM의 제조업 PMI가 발표되거든요. 그게 많은 관심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달에 3개월째 갖고 50 이하였지만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살짝 꼬리를 들으면서 좀 50 위쪽으로 좀 가는 방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50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 시각이 많지는 않지만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조금 우상향할지 아니면 다시 추워질지 이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인데 그에 먼저 테스트로 본 것이 내구재 주문이었거든요. 내구재 주문이 오늘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장에 오히려 반영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GDP도 나왔지만 이건 GDP는 다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큰 영향은 GDP보다는 내구재 주문 쪽에였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연말 쇼핑 시즌은 3.8에서 4.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미국의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 프라이데이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당일날 오프라인에 상점에 가는 쇼핑을 다니는 사람은 작년 대비 올해도 조금 줄어들 거라 보지만 이번에도 역시 중요한 것은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 중에서도 특히 손가락이 어디 가냐, 그러니까 모바일이 어디로 가냐가 더 중요하겠고요.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월마트와 타겟의 증가율이 좋게 나오는 것, 그 정도가 이번에 가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주가로 보면 오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 1,800달러 회복됐다는 모습이 하나 보이겠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입니다. 결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다시 일주일 약간 소강 상태 보이는 듯 하더니 오늘 다시 바로 사상치 효과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어디서 쇼핑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PC 노트북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은 거의 다 지금 모바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하다 보니까 간편 결제 시장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간편 결제가 워낙 분화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여섯 개가 지금 꽉 잡고 있거든요. 페이팔이 있고 벤모가 있고 스퀘어라는 곳이 있고 삼성페이도 분명히 한쪽에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페이인데 애플페이가 애플이 올 여름에 애플 카드를 발표하면서 급속하게 인기가 끌어나면서 올 이번 쇼핑 시즌에 애플페이 결제가 2배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 쇼핑 시즌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가장 핫한 상품이 에어팟 프로입니다, 이번에. 근데 그게 이제 물량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 2배, 내년에도 2배 정도. 그러니까 올해 그런 기대감이 이제 애플에 오롯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알리바바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 계속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 중국 관련주가 안 좋은 상태였고 지금 사상체육과 시절에서도 작년 고점 대비 상당히 얼마 전까지 한 15%, 20%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주식이 오늘 200달러를 회복하면서 사상체육과에 불과 7, 8달러 수준까지 쫓아가는 것이 오늘 특징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예.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도 국내 리서치 센터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이제 2020년 전망들이 좀 내년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기류는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높게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좋게 보면 다 좋게 보고 절대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 나쁘게 얘기해서 마친 사람이 롱런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예. 리서치 업계 잘 아시겠지만요. 예. 근데 미국은 그걸 자유롭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겠는데요. 중간값은 지금 한 10군데 정도 나왔는데 3,325포인트입니다. S&P 기준이군요. 예, S&P 500.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 한 7% 정도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n분의 1을 한 평균값은 5% 정도인데요.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여전히 3,0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4, 5% 아래죠. 최고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3,425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차이 나냐는 것인데 지금 이 그래프만 하나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딱 압니다. 그러니까 앞서 모든 것이 노이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실적인데요. 올해 작년 대비 조금 올랐거든요. 작년 고점 대비. 그것은 이익이 플러스 1, 2% 아니면 마이너스 1, 2%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익이 안 늘어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25%, 3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근에 회복됐지만 미국과 좀 다른 건데요. 미국 내년에 월가의 컨센서스는 지금 10% 이익이 늘어나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하고 있고 JP 모건도 기껏해야 3, 4%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다 지금. 그래서 10%가 간다는 보는 사람은 3,400을 찍는 거고 모건 스탠리까지 말도 안 된다는 사람은 3,000이고 4, 5% 하는 사람이 지금 3,250 이 정도에 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익의 변수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특징주 크로스 미국 증시 기업과 국내 증시 기업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마이크론 테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월가 의견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리고 반도체, 특히 5G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목표 주가까지 계리율이 14.7%인데요. 오늘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를 국내 증권사의 의견이 아니라 국내 증권사도 있지만 월가의 내노라는 증권사, 월가의 글로벌 IB들이 모두 합한 투자 의견을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좀 보기가 쉽지 않은 걸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첫 번째 나누는 것은 목표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추이가 좀 먼저 나오는데요.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위에 초록색인데요. 초록색이 좀 우상향 오른쪽이 좀 많이 보이고 중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목표 주가와 이익의 컨센서스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딴 것이 아니라 주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의 컨센서스 그리고 투자 의견의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쪽에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하셔야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이런 주식을 자꾸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해서 뭐 보유상을 늘린다 이런 거는 그냥 꿈과 같은 얘기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뉴욕앤 서울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